자, 89번부터는 압력 조정기 조정 압력 같은 데에서 쭉 나와 있어요. 조정 압력에 대해서. 근데 막 뒤죽박죽인데요. 보통 이제 압력을 조정할 때 조정기가 하나 있으면 단단 가마, 두 개 있으면 이단 가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정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눠요. 뭐냐면은 용기에 조정기 하나 해서 연소기가 다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용기에 조정기가 두 개 달려서 된 경우. 2단 가마입니다. 이건 단단이죠. 그 다음에 용기에 쭉 있는데 집합이죠. 집합, 묶죠. 그래가지고 나가죠. 네? 여기가 자동 절제식 조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속이에요. 이건 자동조. 자동으로 차단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해서 용기를 딱딱딱딱 가스가 많이 기화되는 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 절제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비슷한 건 뭐냐면은 단단이나 2단이나 요 연소기구 앞죠. 그러니까 2단이면은 2단 강압에 2단 측 출구, 단단이면은 그냥 조정기 출구 이렇게 되겠죠. 조정기 출구 압력이 일반적으로 보통 2.3에서 3.3이에요. 얼마라고요? 2.3에서 3.3 킬로파스칼. 3.3 킬로파스칼 어디서 많이 들리는데 3.3 킬로파스칼 이내에 해야죠. 가스레인지 범위에 들려면. 네? 사용한 압력이 3.3 킬로파스칼 이하이면서 연소 예량이 14,400 이하이고 이러면 가스레인지를 쳐주는 거죠. 연소기구를 쳐주는 거죠. 가정용으로. 이해되셨죠? 네. 3.3짜리 많이 나와요. 네? 사용한 압력 최대 한계치니까. 한계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2.5 중간이 2.8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외워도 돼요. 2.8에 플러스 마이너스 0. 더 복잡한가요? 마이너스 0.5, 2.3 플러스 0.5 하면 3.3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 절제식. 자동 절제식도 이쪽 출구 쪽에 연소기구 공급할 때는 다 뭐예요? 똑같아. 최대가 3.3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가스압이 아무래도 3개나 2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슬보슬해서 나올 때는 화끈하게 나오지만 또 안 나올 때는 뚝 떨릴 때는 별로 안 나오고 이런 방식하고 틀려서 항상 가스가 기화량이 많은 쪽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최고 한도치는 3.3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저압 쪽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2.3이 아니라 2.5예요. 알겠죠? 약간 높다. 0.25 정도 좀 높다. 밑에 저압이. 압력이 그만큼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스가 충분히 기화되는 쪽으로 용기, 이 선별로 열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자동 절제식에서는 압력 조정기가 출구 쪽이 2.5에서 3.3이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준비되십니까? 자, 아무튼간에 연소기구 앞에는 앞쪽 쪽에는 최대 상한치가 얼마라고? 3.3이다. 단단히든 2단 감압이든 이 용기 집합체 시설로 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낱개로 뽑아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러 개 놓은 것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 개를 집합 시설을 해도요 자동 절제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달아놨는데 여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밸브 있죠. 여기 밸브 있잖아요. 그냥 요거 틀어갖고 쓰고 떨어졌으면 잠그고 요거 틀어갖고 쓰고 여기 수동으로 오면은 자동 절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나 넣어도 두 개 넣어도 하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 그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 안 대. 자기가 알아서 딸까. 가스 압력이 빵빵한 거 올라온 것을 다 돌려서 자기가 써요. 다 열어요. 그게 자동 절제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속개가 기화가 많이 되죠. 압력이 떨어지면은 닫아버려요.
맞아, 기화가 되라고. 왜 기화가 빡빡이 되니까 착착 잘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요럴 때 자동 절제식 조정기 때는 물론 요것은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최대 압력 상한치니까. 그쵸? 절제식이 아닌 1단이든 2단이든 간에 요것은 똑같아. 2.3에서 3.3이야. 자동 절제식은 상한치는 똑같은데 밑바닥 가스 압력이 어때요? 이만큼 많이 안 떨어지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0.25가 더 높다. 2.5. 2.3에서 0.25 하면 뭐예요? 2.5잖아요. 그쵸? 4분의 1kPa 정도, 0.25kPa 정도 높다는 거. 뭔 뜻인지 이해돼요? 저압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저압식이. 근데 고압은 어때요? 올라가면. 높아면. 이건 상한치가 있으면, 이거 오버되면 가스레인지 봄이 안 들어요. 압력이 세면은 노즐 구멍도 있고 그러는데 선화가 돼서 불어버리니까 센 압력이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89번. 조정 압력이 2.8kPa인데 F와 소유가스 2.8이니까 오차가 있는 거죠. 뭐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 압력을 2.8로 압력 전기를 맞춰놔도 실제로 공급하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2.3에서 3.3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정 압력 2.8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조정 압력계 안전장치 작동 표현 압력. 이 조정기에는요, 조정기 출구 쪽에 이 자기 규정 압력을 모으고 뒷면에가 안전벨트가 있어요. 알겠죠? 퍼져서 분출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왜? 고압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불이 훅 꺼질 것이고,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상태에서 결국 가스는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LP 가스용 조정기에 안전장치가 붙어 있는데, 이 안전장치가 언제 작동을 해야 되느냐? 작동 표준 압력은 7kPa. 알겠죠? 표준 압력이 얼마라고? 7kPa. 상당히 높죠? 3.3의 2배 이상 되는데 뭐 별도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7kPa인데 오차 범위가 있겠죠? 네. 그러겠죠? 네. 오차 범위가 있다. 7kPa 플러스 마이너스 1.4. 그래서 작동하는 압력은 7kPa이 표준 압력이 있는데 이제 오차 개시 팍 하고 터지는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1.4니까 5.6에서 8.4kPa.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다. 표준 압력은 7kPa예요. 자, 90번. 그러면은 조정 압력이 3.3kPa 이하인, 어차피 조정 압력 3.4kPa 이하는 상한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용. 조정 압력이 최대 상한치가 요거 이하예요. 3.3 이하, 3.3 이하. 인 LP 가스용 조정기 안전장치의 작동 정지함. 작동이 시작되는 것은 표준이 얼마라고요? 7. 조정기가 7 그러면 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터지면 계속 나오죠. 자기가 압력이 초과된 것이 안전장치에서 배출하는데 그 초과된 압력이 빠지면 어때요? 다시 가둬져야 돼요. 원위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위치 되는 압력을 말해요. 원위치 되는 압력은 5.04에서 8.4. 5.04에서 8.4. 오차 범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지 압력은 5.04에서 8.4. 답이 3번입니다. 좀 복잡한 저기로 되어 있는데 5.6에서 8.4로 나온 보기 4번은 작동 개시하는 압력이에요. 개시하는 압력. 91번. LP용 압력 조정기 중에서 1단 감압의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 범위는 1단 감압일 때 얼마 조정한다고? 2.3에서 3.3 조정한다. 이런 소리예요. 9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1단 감압에서 저압 조정기 출구 압력을 이걸 물어보는 거죠. 출구 쪽에 조정된 압력 2.3에서 3.3. 답이 1번이고요. 93번. 1단 감압 저압 조정기 성능에서 조정기 최대 폐쇄 압력을 그랬어요. 조정기가 열리고 조정기가 닫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스압이 너무 높으면 어때요? 저 배관에가 이쪽에가 가스압이 너무 높으면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닫아주죠. 이게 텅 비면 열어주죠. 지금 압력 조정기는 열었다 닫았다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이쪽 연소기구에 있는 이쪽
사용하는 배관, 마지막 공급된 이 배관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그렇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정기가 어쩔 때 폐쇄가 되냐면 닫아주는 거냐? 그러면은 3.5kPa 이하. 그러니까 3.3이 한도인데 3.5, 즉 0.2만 더 좀 초과되면 어때요? 이 가스가 다 갈아질 때까지,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딱 닫아준다. 이해하셨나요? 너무나 많이 오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조정기는 속에서 미세하게 다이아프램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닫아준다는 것은 상한치가 약간 오버되면 닫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2.5 1번은 해당될까? 잘 사용하고 있는데 2.3에서 3.3 사이에 도움이 되는데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확 닫아버리면 어때요? 못 쓰는 거죠. 1번은 땡. 3번, 4번인데요. 3.3이 상한선인데 한참 오버되고 닫으면 좀 동작이 둔한 거죠. 살짝 오버되는 거죠. 0.2 오버되면은 바로 살짝 닫아줘서 가스가 다 소비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단 감압이나 2단 감압 2차용이나 자동 절제식 저압 조절기나 전부 다 뭐예요? 3.5예요. 왜? 요거 지금 자동 절제식이나 2단 감압에서 2단 쪽이나 단단 감압에서 조전기나 다 지금 요 공급하는 압력이 최대가 다 뭐야? 3.3이죠. 그러니까 조전기가 여기서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했는데 닫아질 때는 여기가 잠깐 오버되면 0.2만 오버되면 3.5만 되면은 살짝 닫았다 기다리는 거죠. 왜? 가스를 태우고 있으면은 좀 달아질 거 아니에요. 압이 떨어지면 또 열어주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개념이 좀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혼동하시면 안 되겠다. 94번. 2단 감압 조정기 사용 시에 장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많아요. 2단 감압을 하면요, 따닥 하니까 정밀하게 조정이 되죠. 그리고 가스 사용량이 많을 때도, 많이 할 때도 정밀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용기가 큰 거, 기화량 많은 것을 사용을 해도 많은 양을 빨아들여서 한 번 떨어쳐주고 또 한 번 떨어쳐주고 하면 적당한 압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죠. 1번, 공급 압력이 안정합니다.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2번 따닥해주죠. 2번, 용기 교환 주기 폭을 넓힐 수 있다. 용기 교환 주기라는 것은 충분히 밑바닥까지 다 기화될 때까지 다 쓰고 그럴 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집합체 시설일 때, 이건 자동 절체일 때, 자동 절체일 때, 손 안 대고 할 때 모든 가스가 다 용기에서 기화될 때까지 다 자기가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용기 교환 주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어때요? 흔들어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동 절체를 하면은 그 중에 마저 기화가 되는 쪽으로 어때요? 돌려줘요. 햇빛 잘 받는 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을 잘 빨아들이는 쪽, 기화가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딸랑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들려서 안 나와? 어쩔 수 없잖아요. 갈아야 되잖아요. 흔들려도 막 불 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용기 교환 주기는 사실 그럽니다. 여름철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해서 다 100% 증발합니다. 겨울철에가 문제죠. 증발이 잘 안 될 때 문제인데 그럴 때 자동 절제식으로 하면은 교환주기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요 2단 감압이나 이런 거 나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하고 2번이 아니고요. 95번. 압력 조정기 종류에 따라 조정하면 틀린 것. 1번. 1단 감압의 저압 조정기는 2.3에서 3.3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2단 감압의 2차 쪽은 2.3에서 3.3 맞죠? 맞아요? 네. 4번. 자동 절체 시 일체형 저압 조정기는 2.3에 3.3이 아니고 2.5예요. 그럼 보기 2번은 뭔 소리입니까? 이것은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복잡한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 3개만 썼을까요? 네? 이게 3개만 아니면 어때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경우는 조정기 폐쇄가 닫아주는 거예요. 폐쇄라는 것은 터뜨린다는 말 아니에요.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어렵죠? 상한선에 0.2 초과되면은 요럴 때 쫙 닫았다가 닫았다 말은 이제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다 닫은 다음에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한 몇 번? 4번이 답이야. 96번 확인사상 문제.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절기 조정하기 얼마라고? 2.5에서 3.3. 3.30까지 하지 마세요. 3.3.
보세요. 이 많은 지금 조정 압력에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만 하니까 거기가 편하죠. 이쪽만 이렇게 봐도 이쪽만 이렇게 봐도 금방 어때요? 조정 압력이 여기서 다 나오니까 해결이 된다. 7번 LP 사용실에서 사용하는 압력 조정기 내 실시하는 각종 실험 압력에 가스 압력이 가장 높은 거, 가스 압력이 가장 높은 거. 일단 외울 때까지 한번 해보죠. 1번 1단 감압의 저압 조정기 조정이 2.3에서 3.3이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1단 감압 저압 조정기 출구의 기밀 시험은 0.5kPa. 내압 시험은 0.3MPa.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봅시다. 내압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용 압력이 1.5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기본적으로 아니 설비나 배관에서도 1.5배죠. 기밀 시험이 높아요, 내압 시험이 높아요, 사용하는 압력이 높아요.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사용 압력? 뭔 소리예요? 사용 압력이 1.1배가 기밀 시험이고 사용하는 압력이 1.5배가 내압 시험 압력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세한 걸 안 외웠다고 쳐요. 사용하는 압력을 안 외웠다고 쳐. 그러면은 사용하는 압력의 최고 사용 압력 또는 사용 압력, 예? 같은 말인데 가스에서는 요 말이 있고 요것에 1.1 그러면 기밀이고 요것에 1.5 하면 뭐예요? 내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게 뭐야? 내압이에요. 근데 안전벨트는 어디서 터지냐면요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압가스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압 시험이 0.8배예요. 80%.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가 안전벨트가 작동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면 사용하는 압력, 그 다음에 기밀, 그 다음에 안전벨트, 그 다음에 뭐요? 내압 시험 압력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지금 막 하나하나씩 외우라는 소리에 누가 높다고요? 내압 시험이 가장 높다고. 테스트 프레저가 가장 높다고. 요건 세는가 안 세는가 보는 것이고 요것은 그냥 잘 쓰는 것이고 이건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를 보는 것이고요. 이건 세는가 안 세는가를 넘어서 사용하는 압력, 사용해야 되는 압력보다 일정 설정된 압력 초과가 돼서 터져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쪼개지는 압력이 제일로 세다고요. 내압자가 들어가는 게 세다. 이게 되셨죠? 해설서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내압 시험 압력이 가장 높다. 98번. 자동 결제식 조정기 쪽에 사용하는 쪽에 용기 안에 얼마 이상일 때 표시 용량 범위에서 예비적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야 하냐? 0.1MPa. 용기 쪽의 압력이 0.1MPa 이상일 때 표시 용량 범위에서 예비적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쪽에서 안 돼야 된다. 0.1MPa의 압력 이상이면은 그쪽 범위에서 나오고 있으면은 다른 쪽 예비 쪽에서는 안 열리도록 일단 이쪽 쓰도록. 99번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 유량 시험은 조절 스프링을 고정을 하고 표시된 입구 압력 범위 안에서 무엇을 통과시킬 때 출구 압력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정 압력의 몇 % 이내로 한다. 자 여기 뭐냐면은 최대 표시 유량 그럼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정기에 최대 표시 유량을 통과를 시킬 때 이제 정해진 입구 쪽에 출구 쪽에 압력이 있겠죠. 입구 쪽에 압력을 얼마를 유지하고 그 압력을 유지하고 최대 표시 유량 즉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을 말합니다. 그걸 통과를 시키면은 출구 쪽의 압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하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라고 하는 압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오차 범위 이내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유량 시험이라고 하는데 100번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죠. 도시가스 문제에다가 LPG를 도시가스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천연가스를 그냥 도시가스 쓰는 경우는 그냥 정확히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정확히. 근데 LP가스를 소규모 단지나 이런 데 직장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대용으로 공급할 때는 압력 조정해야 하잖아요. 그건 정확히로 잘 안 불러주고 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용어가 좀 다르죠? 이해되셨나요?
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는 입구 쪽 지름은 50A 이하여야 된다. 입구 쪽 지름이 얼마라고? 50A. 진짜로 규모가 커지면은 압력 조정기라는 말을 안 붙이고 뭐예요? 정압기 그래요. 정확히 영어로 버버너라고 압력 조정기는 레귤레이터라고 그랬죠. 좀 제가 용기 하나다 또는 소규모인 것은 압력 조정기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죠. 거대 경우예요. 대단히 수용가를 정압기 이게 많아. 정압기지 알았죠? 그래서 50A 이하의 터칭 지름이고요. 최대로 흘러가는 유량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0 노르말 입방미터. 그러면 300 노르말 입방미터 넘어가면은 압력 조정기 쓰지 마라. 조그만 이런 거 쓰지 말고 문제. 정식으로 정압기용을 써줘야 돼요. 알았죠? 압력 조정기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정압기.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실물 보면은요, 압력 조정기는 조그만 것이고 정압기는 벌써 바이패스 예비 정압기까지 바이패스로 다 돼 있고요. 자기 압력 기록기에 다 있어야 되고 긴급 차단 장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통보 설비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필터도 다 있고 불순물 제거 장치 이런 거 다 있고 한 가지 세트가 돼 있죠. 도시가스에서 배웠죠. 설비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거창하게 되는 게 이제 정압기고요. 압력 조정기는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번 유량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몇 퍼센트? 20% 오차 범위 이내를 유지해야 되고요. 합격품일 때는 K자 마크를 붙입니다. K자 알았죠? 네, K자. 도시가스용은 5mm, 정압기용은 뭐냐면은 10mm짜리. 네? 진짜 오리지널 정압기에 붙이는 압력 조정기는 10mm짜리. 근데 도시가스 대용으로 해서 이게 수용용으로서 압력 조정기는 5mm짜리. 이렇게 합격 표시 붙이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50회 이상 병원에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50회 이하이고요. 4번도 표시량 300 노르말부터 이하인 곳에만 압력 조정기 사용한다고 했죠? 방금은 정확히 써야 돼요.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정답. 101번. 소형 저장 탱크 용량이라는 것은 몇 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 그러면은 3톤 미만인 경우를 소형 저장 탱크겠죠? 근데 이 소형 저장 탱크 3톤 미만짜리 중에서 과압 안전장치, 압력이 허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압력이 초과되면은 허용된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이해하셨어요? 안전장치. 그래서 배출하는 것 또는 긴급 이송설비, 긴급 차단장치, 압력을 뺄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과압 안전장치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과압 안전장치. 250kg 이상인 경우에는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얼마? 250kg. 250kg 이하면 과압 안전장치가 필수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압 안전장치라는 명칭이 나왔으니까 좀 더 쉽게 해보죠. 102번. LP 사용시에서 고압에 관해서 이상 압력 상승 시 압력을 감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장 능력이 안전장치가 안전벨트예요. 저장력이 얼마라고? 몇 킬로 이상이라고? 250kg. 이러면 이제 좀 뜻이 명확해지죠. 과압 안전장치 그러면은 잘 뉘앙스가 안 나오는데 안전장치 그러면 안전벨트를 뜻합니다. 설치하는 게 몇 킬로 이상? 250kg 이상 저장 능력이 있을 때 설치한다는 거죠. 103번. 에파셀가 사육시설에서 저장력이 2톤이다. 저장 설비가 화학이 취급 장소와 유지하는 우회거리. 이건 가스 계량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가스 계량기는 가스가 통과하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화학의 우회거리가 2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압가스법에 보면은요. 고압가스법에 일반적으로 화기는 8m였죠. 네. 기억나세요? 네. 고압가스에서 말하는 가연성 저장 시설이나 설비, 탱크 이런 거하고는 몇 미터? 8m 우회거리였어요. 그러나 LP하고 도시가스는 조금 약해졌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저장소의 2톤인 경우 제한설비가 화기 취급장소에 유지할 의외의 거리. 이것은 톤수에 따라서 1톤 미만, 1톤에서 3톤 미만, 즉 소형 제한설비까지 3톤 미만. 그다음에 3톤이 이제 넘어가는 거. 3톤이 넘어가면은 보안가스법하고 똑같아요. 8m. 근데 소형 제한장에서 3톤 미만이 1톤에서 3톤 사이는 5m. 1톤도 안 되면은 뭐야? 2m. 그래서 258인데 조금 LPG는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소형 제한 탱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톤인 경우는 1, 3 사이에 해당되니까 몇 미터? 5m가 당연히 되겠다. 좀 추가된 규정이죠, 이건? 이해됐어요? 고압가스법에서는 가해성은 무조건 몇 미터다? 8m. 근데 LPG나 도시가스는 조금 줄어드는 거죠? 3톤 미만 소형으로 있으니까 소형일 때는 어쩌냐?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형도 3톤 미만 다 때리는 게 아니라 1톤에서 3톤은 5m. 1톤도 안 되면 몇 미터? 2m라는 소리는 뭐냐? 가스 계량기랑 똑같다 이런 소리죠. 104번. 에파 사이클 사용실에서 LP 용기 집합 설비의 저장력이 얼마 이하일 때는 용기별로 압력 조절기가 직사광선이나 눈이나 기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100kg 이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그럼 100kg 넘으면 노출돼도 된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용기 저장량이 LPG 예를 들어 어차피 천연가스는 용기 저장액과 배라는 거 아니니까요. 100kg 이하이면은 캐비넷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캐비넷은 이제 보호함이죠. 보호함. 근데 100kg가 넘어가면 캐비넷을 어찌한다? 해야 된다. 캐비넷 하면 비, 눈 맞을 염려가 없죠. 그냥 집을 져가지고 넣어놓는데 한마디로 캐비넷이 캐비넷 사물함에다 넣어놓는다. 근데 이건 노출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비 이런 것을 어째 피할 수 있는 조치 차양이라고 불러라 이런 소리예요. 문제가 두 문제예요. 도움 됐죠? 혼자 공부할 때는 읽어도 잘 어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요걸 보면은 맞네. 자, 100kg 이하면 캐비넷 안 해도 된다. 이건 용기 보관실 따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노출이 돼 있는데 눈, 비는 맞지 마라. 이 말이고. 초과되면 어쩌다? 캐비넷 해라. 즉 용기 보관실을 별도로 해라. 이런 소리예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학대에서 나올 수 있어. 새로운 문제라 이것은. 응용이 되죠. 응용이. 105번. 에어컨 소유가스 사용시설 중 광정 33mm 이상이면 고정장치가 몇 미터? 3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이면 2m마다. 13mm 미만이면 1m마다. 도시가스하고 똑같아요. 106번. 호스 길이. 호스 길이, 연수기 호스 길이는 얼마? 3m.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 도시가스입니다. 금속 플래시로 호스하고도 똑같아요. 연소기형은 3m. 호스는 여러분들 탱크 롤이하고 저장 탱크 충전 호스 길이는 얼마예요? 8m이네요. 이동식 충전 장치는 몇 m? 충전 호스 길이가 얼마다? 몇 m? 몇 m 있어요? 충전 호스 길이. 충전 호스가 5m 있던가요? 응? 충전 호스 길이 5m. 충전 호스 길이 5m 있죠? 예, 충분히. 5m. LP 사용 시설에서 마지막 연소기, 가스레인지 연결되는 호스, 염화비닐 호스나 이런 거 똑같아요. 그 연소기까지 3m.
T자형으로 중간에 있지 않도록. 이건 마지막 호스를 끼우는 접속 부분은 T 밴드, 호스 밴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알 거예요.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벤치 같은 거 쫙 누르면 쫙 버리다 탁 끼우면 탁 당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클립이라고 부르고 호스 클립이라고 부르고 호스 밴드라고 부릅니다. 이거 딱 끼워서 완전히 호스가 딱 밀리도록. 107번 압력 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는 얼마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 하느냐. 자, 한번 떠올려볼게요. 가스 설비 도시가스에서 기밀 시험이란 상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에서 그랬죠. 자, 이게 답이 뭐냐? 8.4kPa. 답 몇 번? 8.4. 응?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연소기 입구까지 호스는 8.4kPa 이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8.4는 이제 사용한 압력이 얼마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3kPa 최대 한도 요 이하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 최대 호스, 염압이 호스라 이르는데 기밀 시험 압력이 얼마다고? 8.4kPa. 알겠죠? 나머지 뭐 보합으로 3.3kPa 이상 막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단서 예외 조건은. 108번 연소기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가스 온수기나 가스볼을 목욕탕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도시가스에서도 안 되고 연소기 부분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 반복된 거예요. 109번 LPG 사용실에서 연소기 설치 방법으로 옳지가 않는 것. 1번 밀폐형 연소기구라고 하는 것은 급기, 통, 배기, 통 이렇게 돼야죠? 네. 밀폐형은 급기, 통, 배기, 통이에요. 네. 반밀폐형은 급기, 후, 배기, 통. 근데 1번 틀렸죠, 설명이. 1번 틀렸어요. 2번 반밀폐형은 급기, 후, 배기, 통 맞고요. 3번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랑 환기구를 설치해준다. 네, 이렇게 해주는 거 낫죠. 가스레인지 같은 거. 원래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나왔는데 바로 부엌 옆에 환기구, 팬 달잖아요. 4번 배기통이 가열성된 물질을 벽을 통과할 때는 금속이나 불연성 재료로 다니는데 금속이 단열이 됩니까? 안 되죠. 열을 잘 전달하는데 금속 이외에 불연성 재료를 해야 돼. 금속처럼 열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110번 겨울철에 LP 가스 용기 표면에 성해가 생겨서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조치. 나올 때까지 두드려 뺀다. 발로 찬다. 연탄불로 쪼여준다. 토치로 꾼다. 다 틀린 말이죠? 네. 뭐예요? 열수포 이용하거나 40도 이하의 온수. 온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90도 아닙니다. 40도 이하예요. 111번 가스 연소 방식이 아닌 거. 그렇죠. 공기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1차 공기, 2차 공기 들어간다고 설명했죠. 네. 적화식 그리고 전 1차 공기식 그리고 둘 다 하면은 분전식. 약간 줄이면 1차 공기를 약간 줄이면 세미 분전식 이렇게 했죠. 적화식, 분전식, 세미 분전식 해당되는 말이고요. 원지식 이것은 그냥 번호의 종류 명칭입니다. 112번 LP가스를 도시가스와 비교해서 사용할 때 장점을 옳지 않은 거. LP가스는 열이 많이 나죠. 네. 도시가스에 비해서 몇 배? 2.5배. 그게 좋은 점이죠. 최대의 장점이 뭐다? 열량이 많이 나. 열이 많이 나면은 적은 양을 공급해도 충분히 열량이 커버가 된다는 거죠. 적은 양을 공급한다면 반경이 작아진다. 시공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공비가 줄어든다. 그 최대 장점이에요. 도시가스는 영양가가 별로 없으니까 굵어야 돼요. 네, 그래서 노즐도 커야 된다. 뭐죠? 1번 LP가스는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작은 배관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네. 2번 LP가스는 연소용 공기나 산소가 다량으로 2.5배나 필요하잖아요. 네. 다량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음 LP가스는 입지적인 제약이 없다. 왜? 용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용기 배달로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바로 시공해서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는요 매설해야죠, 입상관 세야죠, 입상관 발부해야죠, 계량기 물론 LP가스도 집합제는 다 계량기 갑니다만 입상관 발부 달아야죠, 보호판 해야죠. 그다음에 금속관을 해서 들어가면은 관통하면 또 뭐 저기 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공업소에서 와가지고 뭐예요? 다 검사해야죠. 이상 있는 거 없는가 필증 받아야죠. 그러나 LP가스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공급업자가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예, 해당 사업. 3번, 4번. LP가스는 조성이 일정하다. 요것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조성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나 2번이 완전히 틀린 말이죠. 네. 그러나 4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왜? 여름에는 일정해. 그런데 그렇죠. 겨울에가 좀 문제가 돼요. 그러나 강제 기화를 한다면은 괜찮죠. 근데 2번은 완전히 생 거짓말이에요. 자, 객관식에서 이처럼 애매할 때는 뭐가 가장 근접한 것이 답으로 처리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이건 좀 보리. 근데 2번은 완전히 틀렸어.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이상으로 LP 가스를 마치겠습니다.